기초수급자 여러분,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걱정, 따뜻한 한 끼 식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와 취약계층 여러분께는 겨울철이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셨던 혜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빠짐없이 확인하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겨울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줄 12가지 핵심 지원 대책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세대당 평균 30만 4천 원이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24만 8,200원, 2인 가구는 33만 5,400원, 3인 가구는 45만 5,900원, 그리고 4인 가구는 59만 7,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겨울철 냉기와 씨름하며 잠 못 이루던 밤을 포근하고 안락한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직접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올해는 지난 5월 29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겨울이 오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스, 등유, 연탄 등 난방비를 직접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하시는 경우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달 난방비를 넘어 겨울 내내 난방비를 지원받는 것과 다름없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유를 사용하시는 가구 중 소년 소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는 등유 바우처로 64만 1천 원이 지원됩니다.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54만 6천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더해 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상당의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근본적으로 난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열재를 보강하고 오래된 창호를 교체하면 외부의 찬 공기를 막고 실내 온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한 번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여러분의 집을 더욱 따뜻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드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고효율 보일러 교체는 쾌적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 위기 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위기 정보 확대 정책입니다. 기존 39종이었던 위기 정보가 44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 조정 중지자, 고용 위기, 그리고 수도나 가스 요금 체납 정보 등이 추가되어 더욱 촘촘하게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놓치기 쉬웠던 생활 속의 작은 어려움들도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에는 총 30만 명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활요금 체납하고 홀로 지내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특히 취약한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도움을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이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정부 시스템에 포착되면 먼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 멤버십 안내 사업을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80종의 복지 서비스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는 틀니 지원 사업이나 건강검진 할인 정보 등을,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주거 지원이나 교육비 보조금 등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까지 추가하여 안내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므로 나에게 맞는 혜택을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응급안전안심 장치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활동량이 감지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파악하여 안보 확인 전화가 가는 등 2중, 3중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30만 가구에 이 서비스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웃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응급안전안심 장치는 혼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입니다. 생계급여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71만 3천 원, 4인 가구 최대 183만 4천 원까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 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임차료 지원뿐만 아니라 집의 낡은 부분을 수선하는 주택 수선 지원도 확대되었으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켜주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빈곤으로부터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재해 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이 제도는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동절기에는 연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연료비는 월 1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83만 4천 원이 지급되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당장 내일의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여러분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따뜻한 안전망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의 확대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월 최대 32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작지만 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정부는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화 및 방문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이며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상치 못한 큰 병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비급여 진료 항목이나 23인실, 입원료 등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심장 수술, 장기 이식 등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의료비를 계산하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긴급 지원 주택을 임시로 제공하여 길거리에 낳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활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한 재해, 가정폭력, 실직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전세 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쪽방촌이나 노후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보증금 50만 원과 이사비, 생필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 지원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1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 취약 계층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 줍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한데 대출도 어려운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숨통을 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70% 이하인 분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한 생활고를 해결하고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작은 도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 참여를 돕는 정책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16.6%, 장애인 일자리는 6.7%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활동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활기찬 일상을 선물합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12월까지 조기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모집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과 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겨울철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월 한 달간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도 이와 같은 추가 지원책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혜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발품을 팔면 여러분의 겨울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12가지 주요 지원 대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부터 난방비 감면,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일자리 확대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분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철 걱정을 덜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나만의 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